1억을 모으는 사람과 1억 빚지는 사람의 결정적 차이. 안녕하세요. 장투하는 주린이의 일기입니다. 오늘은 조금 불편하지만 꼭 필요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1억을 모으는 사람과 1억의 빚을 지는 사람. 겉으로 보면 두 사람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한 사람은 돈을 잘 벌고 한 사람은 돈을 막 쓰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꼭 그렇지 않습니다. 두 사람의 월급이 비슷할 수도 있습니다. 사는 지역도 비슷하고 나이도 비슷하고 직장도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나면 한 사람의 통장에는 1억이 남아 있고 다른 사람의 통장에는 1억의 빚이 남아 있습니다. 대체 어디서부터 갈라진 걸까요? 결정적인 차이는 돈을 많이 버느냐가 아니라 미래의 돈을 오늘 얼마나 당겨 쓰느냐에 있습니다. 월급 350만 원을 받는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사람은 월급이 들어오면 먼저 100만 원을 저축합니다. 남은 250만 원 안에서 관리비, 식비, 보험료, 통신비, 용돈을 맞춥니다. 두 번째 사람은 월급 350만 원을 일단 전부 생활비로 씁니다. 자동차 할부 65만 원, 휴대전화와 구독료 20만 원, 보험료 35만 원, 외식과 배달 60만 원, 아이 학원비 50만 원, 카드값과 각종 생활비를 내고 나면 남는 돈이 없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겠지. 성과급 나오면 채우면 되겠지. 내년에는 월급도 오르겠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다음 달도 똑같습니다. 결혼식이 생기고 자동차 보험료가 나오고 냉장고가 고장나고 부모님 병원비가 생깁니다. 생활은 늘 예정보다 돈이 더 듭니다. 결국 첫 번째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겨도 통장에 있는 돈으로 해결합니다. 두 번째 사람은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때마다 카드를 긁고 마이너스 통장을 쓰고 대출 한도를 확인합니다. 같은 문제가 생겼는데 한 사람은 자산이 조금 줄고 다른 사람은 빚이 조금 늘어납니다. 이 작은 차이가 1년, 3년, 10년 반복되면 통장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1억을 모으는 사람은 무조건 아끼기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을 써야 할 때는 씁니다. 다만 큰 돈을 쓸 때 가격 전체를 봅니다. 반대로 빚지는 사람은 전체 가격보다 월 납입금을 먼저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5천만 원짜리 자동차를 보고 5천만 원은 너무 비싸다고 생각하면서도 한 달 70만 원이면 가능하다는 말을 들으면 갑자기 살 수 있는 차처럼 느껴집니다. 가전도 마찬가지입니다. 300만 원짜리 TV가 부담스럽지만 24개월 무이자라고 하면 한 달 12만 5천 원으로 보입니다. 1천만 원짜리 여행도 부담스럽지만 항공권은 카드 할부, 숙박은 나중 결제, 현지 비용은 다음 달 카드값으로 넘기면 당장 필요한 현금은 얼마 안 되는 것처럼 보입니다. 문제는 자동차 할부 따로, 가전 할부 따로, 여행 카드값 따로 계산한다는 겁니다. 각각은 감당할 만해 보입니다. 하지만 월급은 하나입니다. 자동차 70만 원, 가전 15만 원, 휴대전화 12만 원, 각종 구독료 10만 원, 보험료 30만 원, 대출이자 40만 원, 월급이 들어오기도 전에 이미 177만 원의 주인이 정해져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월급을 받는다는 건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이미 약속된 돈을 전달하는 일이 됩니다. 현실에서는 이런 장면도 흔합니다. 한 부부가 있습니다. 맞벌이로 월 600만 원을 벌지만 신축 아파트 대출 원리금 180만 원, 자동차 2대 할부 120만 원, 아이 교육비 100만 원, 보험료와 통신비 70만 원을 내고 나면 생활비를 쓰기 전부터 470만 원이 사라집니다. 겉으로 보면 새 아파트와 좋은 차가 있으니 형편이 좋아 보입니다. 하지만 냉장고가 고장 나거나 한 사람이 회사를 쉬게 되면 곧바로 카드와 마이너스 통장에 손을 대야 합니다. 반대로 오래된 아파트에 살고 차 한 대를 10년째 타는 부부는 월 450만 원을 벌어도 매달 150만 원을 남길 수 있습니다. 밖에서 보기에는 첫 번째 부부가 더 부자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위기에서 선택권이 많은 쪽은 두 번째 부부일 수 있습니다. 재산의 모양보다 중요한 건 매달 얼마가 남는가입니다. 그래서 1억을 모으는 사람은 미래의 월급을 함부로 팔지 않습니다. 반대로 1억의 빚을 지는 사람은 지금 당장 감당할 수 있다는 이유로 앞으로 받을 월급을 조금씩 예약해 둡니다. 한 번에 1억을 빌리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동차 할부 4천만 원, 신용대출 2천만 원, 마이너스 통장 2천만 원, 카드론과 리볼빙 1천만 원, 생활비 부족으로 생긴 카드값 1천만 원, 이렇게 모이면 1억은 생각보다 빠르게 완성됩니다. 더 무서운 건 빚을 지는 순간보다 빚에 익숙해지는 순간입니다. 처음 마이너스 통장에서 100만 원을 쓰면 굉장히 불안합니다. 그런데 다음 달 월급으로 일부를 채우고 다시 생활비로 꺼내 쓰기 시작하면 마이너스 500만 원도 내 돈처럼 느껴집니다. 카드 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쓸 수 있는 한도가 내가 가진 돈처럼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한도는 자산이 아닙니다. 미래의 소득을 미리 꺼낼 수 있는 권한일 뿐입니다. 그리고 미래에는 지금보다 더 많은 돈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아이 교육비가 늘고 부모님 병원비가 생기고 내 건강이 나빠지고 직장을 옮기거나 쉬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미래의 월급을 이미 오늘 써버렸다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점점 줄어듭니다. 1억을 모으는 사람은 운이 좋아서 위기를 피한 사람이 아닙니다.
위기가 왔을 때 빚을 내지 않아도 버틸 시간을 미리 사둔 사람입니다. 통장에 2천만 원이 있으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돼도 몇 달은 버틸 수 있습니다. 통장에 5천만 원이 있으면 가족에게 문제가 생겼을 때 돈 때문에 바로 무너질 가능성이 줄어듭니다. 1억이 있으면 인생이 완전히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싫은 일을 당장 참지 않아도 되는 시간,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잡을 수 있는 여유, 갑작스러운 위기에도 버틸 수 있는 힘은 생깁니다. 그래서 1억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10년 동안 미래의 나에게 월급을 보내준 기록입니다. 반대로 1억의 빚도 어느 날 갑자기 생긴 숫자가 아닙니다. 오늘의 편안함을 위해 미래의 나에게 청구서를 보낸 기록일 수 있습니다. 물론 모든 빚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집을 사기 위한 대출, 사업을 키우기 위한 자금, 교육과 생계를 위한 불가피한 빚도 있습니다. 사람마다 상황이 다르고 빚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의 삶이 잘못된 것도 아닙니다. 경제가 어렵고 소득이 충분하지 않아 살아남기 위해 빚을 내는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를 부지런한 사람과 게으른 사람의 차이로 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내 빚이 나를 앞으로 보내는 돈인지 아니면 오늘을 버티기 위해 내일을 갉아먹는 돈인지 구분하는 것입니다. 집값이 오를 거라는 기대, 사업이 잘 될 거라는 기대, 월급이 오를 거라는 기대, 성과급이 나올 거라는 기대. 기대는 계획이 아닙니다. 1억을 모으는 사람은 예상보다 적게 벌어도 버틸 수 있게 계획합니다. 1억의 빚을 지는 사람은 예상보다 많이 벌어야만 유지되는 생활을 만들기 쉽습니다. 차이는 여기서 생깁니다. 한 사람은 월급이 줄어도 저축액을 조금 줄이며 버팁니다. 다른 사람은 월급이 줄면 이미 약속된 할부와 이자를 감당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고 싶다면 먼저 투자 종목을 찾기보다 내 월급의 주인이 누구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자동차 회사인지, 카드 회사인지, 은행인지, 보험 회사인지, 아니면 미래의 나인지 말입니다. 월급 350만 원을 받는 사람이 매달 100만 원을 7년 동안 모으면 원금만 8,400만 원입니다. 상여금과 이자, 소득이 오른 만큼 저축을 조금씩 늘리면 1억은 현실이 됩니다. 반대로 매달 100만 원씩 미래 소득을 당겼으면 7년 뒤에는 원금만 8,400만 원의 빚이 됩니다. 같은 100만 원인데 한쪽은 이자를 받고 다른 쪽은 이자를 냅니다. 한쪽은 시간이 내 편이고 다른 쪽은 시간이 내 돈을 가져갑니다. 결국 1억을 모으는 사람과 1억의 빚을 지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아주 거창한 비밀이 아닙니다. 한 사람은 오늘 조금 불편하더라도 미래의 선택권을 사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은 오늘 조금 편해지기 위해 미래의 선택권을 먼저 파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인생을 바꾸는 건 한 번의 대박이 아닐 수 있습니다. 자동차를 2년 더 타는 결정, 할부를 하나 줄이는 결정, 월급날 자동이체로 먼저 저축하는 결정, 성과급을 소비가 아니라 통장에 남기는 결정. 이런 평범한 선택이 쌓여 한 사람에게는 1억의 자산이 되고 다른 사람에게는 1억의 청구서가 됩니다. 1억을 모으는 데는 수천 번의 참음과 선택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1억의 빚은 몇 번의 큰 결정과 수십 번의 작은 합리화로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보다 더 중요한 건 내 돈이 어느 방향으로 흐르고 있느냐입니다. 조금씩 쌓이고 있다면 속도가 느려도 괜찮습니다. 조금씩 빚이 늘고 있다면 금액이 작을 때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오늘의 소비는 끝나지만 그 소비를 위해 당겨 쓴 미래의 월급은 오랫동안 남습니다. 1억을 모으는 사람은 돈만 모으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신의 미래를 조금씩 되찾는 사람입니다. 구독, 좋아요, 댓글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